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크게 주제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 되게 될 것인데요. 요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야 돼서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1년에 최대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한 문제 정도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5년 동안 3번 나왔나요? 그래서 겁나 쉽게 구성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외우실 거예요.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뭐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읽어보지 마요. 그냥 뒷점만 싹싹 보시는 거야. 신고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이 있으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박스형 문제 구성할 때 자, 기억, 니은, 디귿 쭉 깔아줍니다. 제일 뒤만 보시는 거야. 매매계약, 공급계약 들어가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좀 5년 동안 3번 답을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매매계약, 공급계약하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증여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것들은 소위 이름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쭉 간단한 주제이고요. 나중에 이제 외국인 등에 있어서는 자,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계약 등을 통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60일 내 또 신고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일단은 매매계약, 공급계약 제목 다 써놨어요. 제목을 외우셔야 돼.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뭐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들은 간단하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 5년 동안 3문제나 답을 구성을 했던 것이 바로 매매계약, 공급계약 해서 시험 지문 형태로 구성하면 점점점 신고의 대상이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주제죠. 물론 이제 이 디테일한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외워서 풀겠다라면 불가능합니다. 읽지도 못해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봐야겠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했을 때 신고 대상에서 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수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 자, 둘이서 매매계약 등을 체결을 했다. 그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게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등 소재지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원칙에 관한 부분이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 신고를 보게 되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나와도 답 아니야. 얘는 이제 흩어주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국가 등의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뭐 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고 말고를 떠나서 국가 등이 어떻다 신고를 하도록 한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는 나와요. 근데 답은 되지 않는 주제.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되게 까다로운 게 법조문하고요. 해석의 문제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본적으로 공동신고의 문제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아놓기를 단독 제출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틀린 것으로 고르시오라고 해서 공동 제출이라는 표현을 쓰게 해서 틀리게 구성합니다. 문장을 보면 느낌상 공동 제출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인지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제 서명 또는 날인 일단 이제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것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서명 또는 날인 일단 이렇게 할 텐데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니까 거기다 밑줄 그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출제를 할 때는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뭐라고 출제를 하냐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답을 외워야 된다고 제목을 써놨잖아. 단독 제출이라고. 공동 제출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고관청, 시군구에 공동으로 출석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답을 미리 외워야 돼. 이건 항상 틀린 것으로 고르셔야 할 때 공동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제출 아니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답을 외우셔야 돼. 제일 더러운 문제가 이게 제출할 때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상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뭐가 된다? 제출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는 절대 공동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 시험 지문 볼 때 뒤를 쓱 봐야 돼. 제출 나오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공동 제출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 보통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공동 제출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개공의 신고라고 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출제 포인트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요.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지역이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중개사무소가 만약에 안양에 있는데 과천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 등을 해서 이걸 중개를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안양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두 번째 틀리게 뽑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바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틀리게 되는 거 아주 까다롭습니다.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동 신고해야 된다. 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게 제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제출이라고 하는 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소재지 관할, 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제출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은 그 앞에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아니에요. 해서 지금 그 다음에 요거 공동 제출 아닙니다. 공동 제출 아니고 의미상 뭐가 된다? 단독 제출. 그럼 이제 키워드를 외우셔야 된다. 지문 읽지 말라니까 읽는 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시험장 가서 계속 서 있게 돼요. 착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절대로 공동 제출이 아니다. 이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구성할 때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구성할 때 항상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게 됩니다. 더럽게 짜증나는 파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고 해서 또 하나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자, 부동산 등 소재지 단독 제출. 외울 게 뭐라고요? 제출 나오게 되면 부동산 등 소재지 단독 제출. 외울 게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에다가 단독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 해서 부동산 등 소재지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등 소재지 단독 제출. 이걸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부동산 등 소재지 단독 제출.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파트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는 공동 제출이라고 얘기하거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 문장 호흡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자, 소자, 부동산 등
소재지, 부동산 등 소재지에다가 어떻다 단독으로 제출하게 된다 해서 부동산 등 소재지에다가 단독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 요게 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 소재지 어떻다 단독 제출, 제출이 키워드라고 제출. 자, 신고도 마찬가지지만 신고든 제출이든 부동산 등 소재지 단독 제출 외우셔야 된다고요. 해서 둘 다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장난치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짜증나요. 이게 지문 읽는 순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라고 하는 거, 부동산 등 소재지 제출이라고 하는 거, 단독 제출 이렇게 두 가지 명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 있게 되면 신고 관청, 시군구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들이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즉시 교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신고인에게 교부를 하게 되면은 이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체결을 하고요.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원래 계약서, 그다음에 또 판결문 이런 데다가 시군구에 가서 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미 시군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쉽게 구성할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얘는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고 구성할 때 바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기억하실 게 부동산 등 소재지.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단독 제출. 그다음에 본다 앞에는 항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얘기는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실 정도, 옳은 형태로밖에 지문을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주제가 될 텐데, 이 검인 얘기하게 되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바로 부동산 등기법 얘기를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등기법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자, 지금 247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24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신청 정보 그리고 첨부 정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7페이지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는 개념이 있다. 신청 정보의 내용에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거, 법률 원인과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신청 정보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된다. 이런 신청 정보가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한 것을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첨부 정보에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포함될 테고요. 신청인의 표시 있을 테고,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해서 바로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 원인 증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등기법 하실 때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증 뒤에 나올 테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있게 되면 시군구에서 알기 때문에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가게 됐던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요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과정 등 쟁점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시 이제 외울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본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슈,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증여 계약 등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제출은요 단독 제출이고요. 제출 장소 또는 신고 장소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네 번째 이슈가 되나요? 자, 그래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파트 중에 하나가 정정 신청,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 관련한 쟁점이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전반적으로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어떻다? 정정 신청을 하게 된다. 근데 작년에 이걸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서 지금 자료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했습니다. 근데 신고서에다가 잘못 기재된 항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어떻다? 정정 신청을 하게 된다 해서 제가 거기다 대가리 따가지고요. 거개못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개못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거개못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다니까요.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개못을 먼저 외우려니까요. 거개못을 머릿속에 쳐 넣어야 되는 거지. 그걸 색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못 외워. 거개못 이렇게 외우셔야 돼. 못은 못인데 거개못이 있으면 어떻다? 신고 관청에다가 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 못 외웁니다. 절대로 못 외워. 내용 외울 수도 없고 문제를 되게 까다롭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거개못 들어가면 어떻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등등등이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서 거자 한번 따봤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유 등에 있어서는 지분을 표시하게 됐는데 지분이 잘못 기재가 됐다. 건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가 됐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등이 잘못 기재가 됐다. 그 다음에 개공의 전화번호 등이 잘못 기재가 됐다. 해서 거래 대상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 관련해서 거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못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라고 해서 이 문제가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개공의 연락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서 이 문제 이제 출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정정 신청의 대상이 5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쭉쭉 외워올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장난을 치는 것은 당신들의 진짜 다 외웠나 보실까요? 해서 5번에다가 개공에 자 이걸 정확히 봐야 되지. 전화번호, 자 상호,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거개못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개못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서 일단 스토리 자체는 거개못에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지분 등 이렇게 거래라는 말에 거자를 따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개자를 땄었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이슈는 뭐가 된다? 잘못 기재된 경우. 근데 이제 작년 문제는 말도 못하게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개공이 성명 아닙니다. 그래서 개공이 성명 아니고 이걸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자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때 바로 뭘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해서 외우셔야 돼. 정정 신청 뭐라고요? 거개못 이렇게 끊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의 대상은 어떻다? 거개못이라고 하는 거, 거개못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개못이라고 하는 것 어떻다? 정정 신청의 대상. 자, 이 정정 신청만 뒤지게 외우는 겁니다. 거의 변경 신고 대상 나와 있죠? 변경 신고 대상 외우지 마요.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면 다 뭐가 된다? 변경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면 어떻다? 다 변경 신고 대상이 된다. 해서 어차피 이 파트는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거개못해서 특히 개공에 자 거기 뭐지?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이것까지도 못 외워. 분수를 알아야 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아예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작년 시험 문제 정정 신청이 나왔었는데 그럼 아마 올해는 이제 뭐가 나올 수가 있겠다. 변경 신고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을 텐데요. 거개못이라고 해서 정정 신청하고 어차피 문제 구성할 때 뭘 가지고 변경 신고를 비교하는 패턴의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틀리라고 된 그런 문제 한 유형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거개못 이렇게 외우게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된 거고요. 개공의 주소, 자 다시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라고 하는 것 잘못 기재되면 어떻다? 이때는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해서 변경 신고를 보지 마! 둘 중에 하나를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못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오늘 이거 하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앞에 얘기들은 이미 중복해서 해왔던 얘기니까 그래 조금 나은데 못 이렇게 아주 미쳐버리게 구성했던 그런 영역이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자, 이것만 외우는 거야. 그럼 이제 변경 신고 한번 간단하게 보시긴 할 텐데 보니까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 거래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 지급일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의 조건 기한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하려고 하면은 자 변경되는 경우하고요,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다 거자 들어가 있죠. 거의 전반적으로 다 거자 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럼 다 이걸 이렇게 가십시다.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변경되는 경우하고요, 제외되는 경우도 다 이때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해서 이건 변제로 그냥 가십시다. 거자는 빼도 되겠다. 어차피 중복되니까. 그래서 변제 들어가면 다 변제 있으면 다 변경 신고, 거기에 하면 다 정정 신청해서 거기 거변제에서 거자를 빼버리시고요. 자, 다시 변경 신고는 뭐예요? 변제하면 어떻다? 변경 신고해야 된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변제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디테일하게 구성이 됐으니까 잘못 기재된 경우, 거자 시리즈하고 개공에 아까 우리 뭐가 있었지?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요, 변제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변제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 신고. 이거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가지고 전체 그림을 가지고 변제 이렇게 들어갔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정시정, 거기에 요거 전체를 묶어봐서 나왔던 문제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계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제라고 하는 거계목 변제,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스스로 다 알고 가셔야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정정신청,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아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제 마지막이 이제 과태료 얘기인데, 과태료가 28회, 29회인가 연속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과태료는요, 증명자료, 이걸 날리십시다. 그래서 거래대금 증명자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 등을 잦은 신고한 자에 대해서 감경,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과태료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금액이 뭐가 돼? 증명자료. 증명자료 나와 있죠? 3천도 외우지 마. 감경,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여러분 머리는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 5% 이하의 과태료 등등등도 있게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법정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증명자료 관련해서 장난치게 되면은, 일정한 경우 증명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하게 되면은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몇 개가 있을 거야. 못 외워 해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항상 공부하실 때는 분수를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어떤 분이 와갖고 인강을 어쩌고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또 물어보더만, 교재 중에서 우리가 공법에서 그런 거 빼버리잖아요. 환경 기초시설하고 보건위생시설 두 개만 외우시자. 그동안 문제 보시다시피 다 그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수업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앞에 5개가 빠져있대. 다 써야 되냐고. 못 외워. 분수를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그 환경 기초시설하고 보건위생시설도 한 10번
10번씩 시부리도 그걸 못 외워가지고 버벅인다고 해서 문제는 맥락을 접근을 해야 되고 그걸 외워야 되는 거지. 그걸 외우란다고 해서 외워지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태료 부가사유를 제가 외우십시오 하면 외울 거야? 어차피 못 외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7년인가 6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는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8회, 29회 연속 구성이 되는데 그저 모든 얘기는 과태료 얘기 나오면 어떻다? 증명자료 이 얘기로 끝내는 거야.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무조건 뭘 가지고 구성한다? 증명자료. 왜 이제 과태료 부과 금액 중에서 가장 센 게 증명자료 운운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감경, 자진신고 있을 때 감경 뭐 이런 것들도 나머지는 다 상대적으로 나쁜 점 덜 해악을 끼친다고 봐서 감경 면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는 아주 악질인 거야. 그냥 살인자 같은 거야. 증명자료를 갖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건 개쓰레기다. 그래서 과태료도 가장 세게 되고 어떻다? 감경 면제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뭔 얘기야? 과태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로 몰빵을 해야 돼? 증명자료라고 하는 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거 갖고 장난치게 되면 어떻다? 절대 봐주지 않겠다. 절대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가야 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절대 이 아이를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금액도 외우지 마시고 뭐 감경 면제 이거 봐봤자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 해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증명자료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 어떻다? 바로 그러니까 과태료 얘기 나왔을 때는 무조건 틀리든 맞든 무조건 답을 뭐로 구성한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로 구성을 하게 된다. 왜? 계속 그래 왔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미련스럽게 이걸 나머지 과태료 부과금을 또 외운다니까 못 외워. 절대 못 외워. 이게 수험생이 이걸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를 보는 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이거 한 최대 3문제 나오고 실질적으로 한 2문제 맞출 수 있을래나?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다시 갑시다.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 대상이 뭐냐라는 명제가 나오면 매매계약, 공급계약. 두 번째 이슈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서 제출하게 되면 다 단독 제출. 어디다 신고? 부동산 등 소재지. 절대 중개사무소가 아니야. 부동산 등 소재에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해야 된다. 그런 식의 취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고술이 있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려웠던 거, 거개못이라고 하는 거. 변제는 어떻다?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변경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변제에 들어가는 어떻다? 변경 신고. 거개 못하게 되면 없다. 거개못은 정정 신청. 혹시 과태료 28회 29에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안 나왔어. 그 후로도 안 나왔어. 자, 근데 28, 29에 나왔으니까 증명자료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그냥 얘가 제일 나쁜 놈이다. 과태료 부과해서 제일 악질이다. 그래서 금액도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감경 면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주제 일단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신고서의 내용, 그 다음에 신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